안녕하세요. 샤인온유 사조타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을사년, 병오년, 정민년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화기운 3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주 명리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몇 달 사이에 여러 번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행화가 강하게 오는 3년이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번 5월 신사월에 화기운이 드러나고 10월 병술월이 화기운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기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을사년은 엄밀히 오행목과 화가 오는 1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화기운이 대세인 기간의 시작 시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의 이야기 시작은 본격적인 화 기운의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을사년은 목생화를 하는 1년이고 목생화가 되어 본격적인 오행화의 시기가 되는 시점은 5월부터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무인월, 기묘월, 경진월은 오행목이 강하고 목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진월에 오행목의 기운이 일정 부분 정리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신사월부터 오행화가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을사년의 사화 지장간에는 무토, 경금, 병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가 주로 작용하는 시기는 하반기이며 이는 대략 9월에서 10월경이 목생화가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오행화가 주요한 기운으로서 작용하고 그것이 27년 정민년까지 이어진다는 관점입니다. 지장간을 시간의 흐름으로 나눠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점을 적극 적용해 본다면 을사년의 신사월부터 본격적인 목생화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모행화의 시기로 넘어가고 시작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주에 임목, 사화, 오화, 미토, 술토가 있으신 분들은 을사년, 병오년, 정민년과 함께 어우러져서 오행화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이러한 글자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지지에 이러한 글자들이 없으신 분들도 아무튼 우리에게 오는 운은 화가 강하게 오는 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오행화의 구간에 진입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행화가 강해집니다. 강해지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각자의 사주의 사뭇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을 적용해 본다면 단연 을사년 10월 병술월이 목생화를 떠나서 본격적인 오행화가 강해지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부터는 자신의 사주 구성과 월운으로 어떠한 오행이나 간지가 왔는지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화기운이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점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우선 강해진 화기운을 각자의 사주에 대입하기 전에 강해지는 오행화 기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화는 음양의 관점에서 강한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의 대표적인 특성이 확장하고 발산하고 외부로 펼치는 기운이며 획득하여 채우려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오행화의 기본적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불이나 태양을 한번 연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것들은 속도가 빠르고 번지고 확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도 그렇고요. 불 같은 경우도 최근 산불을 보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 불길이 이리저리 불규칙하게 번지는 것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습니다. 이는 열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생활 모습이나 사회생활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고 급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무언가를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도 강해지고 감정의 기복도 생기기도 하고요.
초조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게 되니 번아웃과 같은 비슷한 현상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장점이 되게 하고 단점은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은 사실 어쩌면 단순하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 사업 등을 꾸려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주변 분위기나 상황 또는 사람들에 의해 휩쓸리지 않고 본인만의 계획이나 주관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려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때로는 어렵고 다소 흔들리기도 하고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운은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꼭 거창하고 큰 목표와 결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소소하게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차분하고 유연한 마음가짐, 그리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행화가 강해지면서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리한 경우 첫 번째, 신약한 병화, 정화 일간 분들의 약진을 기대해 봅니다. 신약하다는 것은 사주에 재성, 관성, 식상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 나를 서포트해주는 오행목과 화인성과 비겁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간인 내가 재성, 관성, 식상을 운용하기에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사주에 따라 그리고 지지에 어떠한 글자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쪽인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경겁제와 일간인 나에게 기운을 주는 편인 정인이 더해지면 일간으로 무게추가 더해지면서 재성, 관성, 식상과 인성, 비겁의 기운의 밸런스가 맞아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되는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한번 해보시라. 눈치 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자. 대신 남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말고, 그리고 그동안 뭔가 준비해 놓은 여러분들만의 무기는 있으시죠? 네.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오행의 힘이 균형이 맞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지켜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움직여줄 세력,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한 병화, 정화 일간을 언급했으니까 당연히 신강한 병화, 정화 일간들은 조심하고 주의가 필요한 기간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경겁제가 강해질 때 주의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비유를 해보자면 접시 하나에 빵 한 조각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여럿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빵 한 조각을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나와 타인들이 원하고 필요할 만한 것들로 대입,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나의 주장이 강해진다. 다소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더 생기게 된다. 친구, 형제, 가족, 주변 사람들, 동업자 등 이와 비슷한 관계의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다. 경쟁 관계에 놓인다. 고집이 생긴다. 돈, 명예, 사회적 위치, 이성 등 그러한 부분들에 욕심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내가 가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 더 언급한다면
위와 같은 현상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이나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고객이나 거래처 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사실 특별한 해결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하려고 노력하고요. 다수의 사람들보다는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로운 마음과 시간을 통해 자기 개발 등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행화가 강해지면서 유리한 경우 두 번째, 여러분 사주 구성이 오행, 금과 수가 많을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술, 해, 작, 축, 인월에 태어나셨는데 오행, 금수의 기운이 많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물론 사주 원국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지의 진, 미, 술, 축토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 구성에 따라 다른 오행에게 기운을 더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앞서 언급한 경우의 사주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사주가 음양의 관점에서 음하고 덥고 춥고 따뜻하고 서늘하다라는 기준에서 춥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건조하다, 습하다라는 개념에서 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주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화가 강하게 오는 을사년, 병오년, 정민년까지 그리고 지지에 임목, 사화, 오화, 미토, 술토가 있는 경우에는 화기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하고 춥고 습한 사주에 따뜻한 또는 뜨거운 기운이 그리고 양의 기운이 오는 것이니 그러면 음과 양의 기운과 춥고 습할 수 있는 사주에 따뜻하고 건조한 기운이 오는 것이니 사주의 균형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이나 컨디션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있어 전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위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긍정적인 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는 감정과 심리, 건강, 주변 상황들은 다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러한 강한 화 기운이 어색하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행화가 강해지면서 불리한 경우 두 번째 입니다. 유리한 경우의 두 번째 내용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주 구성이 오행목과 화가 많은 경우입니다. 또한 사, 오, 미, 신월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난 시간도 사, 오, 미, 신시에 태어나셨고 사주의 전반적인 구성이 목화가 많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주를 보통 양의 기운이 강하고 건조하다에 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따뜻하거나 뜨겁고 건조한 사주에 오행화가 더해지고 거기에 지지, 임목, 사화, 오화, 미토, 술토가 있다면 더욱더 화기운이 강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사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현상은 일단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입니다. 강해지는 오행화 기운이 오행금을 강하게 극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 화, 토, 금, 수 모든 오행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이 가장 걱정되고요. 그리고 오행화 기운은 열정, 발산하는, 표출하는 경우에 따라서 들떠 있거나 과도한 에너지의 소비, 급해지는 마음과 행동, 즉흥적, 자신만만, 다혈질 등등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심리가 나타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